이 영상 한번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는 프로페시라는 콘셉트카의 티저 영상 그리고 사진을 내놨습니다. 영상 그리고 사진을 예언이라는 뜻이죠. 예언이라는 뜻이죠. 프로페시아. 차 이름이 프로페시니까 프로페시 아니에요. 아니 끊지 마세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현대차가 이번에는 프로페시를 정식으로 이렇게 공개했어요. 물론 제가 제네바에서 원래는 취재를 해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네바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만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대로 묻혀버릴 순 없잖아.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대차가 곧 전기차 플랫폼 내놓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얼마 전에 뭐 현대차가 카누에도 투자했고 니마츠에도 투자하는 거, 그런 거 다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겠죠. 처음에 나오는 차는 프로젝트명으로 NE입니다. N이라는 자동차인데요, 이 전기차 플랫폼은 45 컨셉트하고 아주 비슷한 형태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죠. 45 컨셉트가 뭔지 아세요? 직선이 많이 들어간 약간 포니 비슷한 선이 꽤 들어있는 그런 컨셉트카입니다. 여기 스파이샷도 보이시죠? 이 차가 곧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전기차 플랫폼 효용 뭡니까? 우리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차들 공통점은 아래쪽에 다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자동차는 엔진 보닛까지 뭐가 꽉 차 있어. 그렇잖아요. 보닛 엔진룸 딱 열면 거기서부터 꽉 차 있잖아. 엔진 위에서부터 뭐 무슨 그 안에 변속기며 뭐며 뭐 허브며 뭐며 온갖 게 있고, 뒤쪽에도 뭐 연료통이며 뭐며 뭐 막 다 있잖아요. 배터리며 뭐며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와 있는 거. 이게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였다면 거기에 뭔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 그런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보면 다 바닥에 있어서, 뭐 보닛을 딱 열면 그냥 트렁크 있어. 뒤쪽을 열면 또 트렁크 있어. 그러니까 사방으로 트렁크가 있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승객석만 앉힌다, 이런 아주 그냥 초등학생 같은 그런 발상, 너무 단순한 발상, 너무 당연한 발상인데 그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못했다는 거죠. 엔진을 빼내고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그대로 넣었어. 그래서 열면 엔진처럼 전기 모터가 있고 그 위에 인버터가 있고 그냥 꽉 차 있어요, 엔진룸이. 잠깐만, 우리가 전기차라는데 이 안에 뭐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안에 배터리를 넣는 차도 있다? 앞이 무거운 거는 기존 엔진의 특성인데 전기차가 돼도 앞이 무거워야 되나? 그 플랫폼을 다 바닥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거 테슬라가 처음 시도한 방식이에요. 또 테슬라야, 아 정말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예, 테슬라가 처음 시도한 거예요. 그 전까진 그런 방식이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메이커들이 어떻게 했냐면 형편없다고 했어요. 장난감에 불과한 방식이다. 저런 식으로 과연 자동차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에 나섰죠. 그러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뭐 특허 다 풀어줄게, 우리 특허 다 풀 테니까 너네 그냥 다 이거 갖고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두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이 플랫폼을 채택했고요. 포르쉐 타이칸도 사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배터리를 스케이트보드처럼 이렇게 쫙 깔고 거기다 파워트레인을 앞뒤에다 붙이고 그렇게 주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여도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겠어요? 차체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차를 이 플랫폼에다가 그냥 SUV 껍데기 딱 씌우거나 CUV 껍데기 씌우거나 뭐 스포츠카 껍데기 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러니까 45 컨셉트에 해당하는 CUV NE가 곧 나오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다른 종류의 차가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앞으로 5년 내에 11개의 전기차 전용 차종을 쏟아낸다고 했거든요. 11개? 5년 안에 11개 차를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그냥 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는 차가 11개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가솔린 나오고 뭐 나오고 전기차까지 나오는 이런 차까지 포함하면 23종이나 되고요.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그냥 전기차만 되는 거, 그게 11종이랍니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예 없잖아요. 뭐 아이오닉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니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지금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1개를 전부 다 새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 싶기는 한데,
플랫폼화 시키고 여기다가 껍데기를 정말 다양하게 만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컨셉트카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스포츠 모델이죠. 이 컨셉트가 조금만 바뀌면 시장에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짝 같은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뭐 수어사이드 도어를 쓴다는 거. 전반적으로 이제 대략적인 구성을 보면 가능해 보인다 라는 거죠. 핸들이 이상해요? 잠깐, 핸들이 이상하다고? 어우, 너무 멋있어. 휠도 너무 멋있고 전반적으로 다 너무 멋있어.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싶어. 그쵸, 뭐 당연히 문짝 안 되고요. 당연히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뭐 실내도 조금 어렵죠. 뭐 일단 그런 것들 빼고 나면 대략적인 구성은 좀 가능해 보인다 라는 거겠죠. 네, 이게 프로페시의 디자인인데요. 아, 이거 보면서 여기서 테슬라 떠올리는 건 저뿐인가요? 테슬라 모델 3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이 프론트 범퍼 뭐 그리고 약간 이 램프 외관 이런 거 보면 나 중증인 거야? 아, 포르쉐 같아? 아,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포르쉐가 딱 떠오르죠. 외관에서는 뭔가 이렇게 팬더가 부풀어진 거 뒤에서 딱 보면 이거 완전히 포르쉐 느낌이고요. 그리고 루프가 요렇게 가는 거, 이건 딱 이건 포르쉐구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포르쉐를 이렇게 잡아 늘린 것 같아. 포르쉐 911 같은 느낌인데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요. 전체적으로 클래식하고 유선형인 디자인 그대로 이어가는 거, 바로 이게 포르쉐 911의 느낌을 살려놓은 거죠. 근데 포르쉐는 원래 자신의 헤리티지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을 때 난 포르쉐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메이커들이 했을 때 약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 아, 이거 포르쉐 너무 따라한 것 같은데, 약간 따라쟁이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하고 좀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휠은 약간 테슬라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포르쉐의 디자인을 앞으로 여러 전기차들이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건 거의 자명해 보입니다. 뭐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 자유롭게 할 거면 포르쉐처럼 만들지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람보르기니 같이 만들지, 이런 메이커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 소비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루프 곡선은요 911처럼 이렇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꺾이진 않아서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네요. 뒷좌석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맞게 들으셨습니다. 뒷좌석이요 있어요. 이 차는 4인승 자동차인 거죠. 루프 라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4인승이 나온다고? 야, 살짝 놀라운데요. 일단 뒷좌석 시트를 너무 낮게 해놨어. 파고든 듯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물론 이건 전기차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가솔린 자동차 같으면 여기 연료통을 넣어야 되지, 머플러 소음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패키징인데, 전기차로 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요. 정말 똑똑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약간 이렇게 뒤쪽을 보면 난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이 우아하게 내려가잖아요. 소나타를 봐도 그렇고 GV80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처지는 게 요즘 루크 동커볼케 그리고 이상엽 디자이너의 어떤 제네시스 아니면 현대차의 디자인의 공통적인 라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벤틀리 느낌이었고 그때는 이거 굉장히 세련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현대차에 오니까 이상하게 그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야, 사대주의다 이러시는데, 소비자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보고 딱 느끼는 그 느낌이 그냥 단순하게 외곽만 중요하거나 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조립 디테일, 거기 색상, 그리고 소재, 그리고 여기에 가격, 브랜드 가치까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까지도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그 느낌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뭐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에르메스 버킨백하고 뭐 동대문에서 나온 똑같은 카피본하고 똑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배지가 이만하게 붙어있는 자동차에서 그걸 똑같은 디자인이니까 똑같이 평가해야 된다, 이건 사실상 있기 어려운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디자인은 어느 정도 지나치게 과감할 수 없는 거고요. 지나치게 과도한 럭셔리 아니면 뭐 지나친 오버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현대차 브랜드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차는 그럼 똑똑하게 만들어졌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사이드 미러는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밖으로 나와서 카메라 역할을 하다가 쏙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뭐 똑똑한 부분이긴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이 유리창도 지금 B필러가 전혀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지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이게 현실성은 좀 없지만 언젠간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보면 일단 운전석에 핸들이 없잖아요. 이게 자율주행차다 보니까 핸들이 없고, 그리고 문을 열면 문 쪽에 지금 도어 조종간이 문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딸려 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지. 아, 이거 괜찮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거 괜찮나? 디자인에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냥 새롭기 위한 새로움, 그거는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유치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 이 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롭기 위해서 그냥 막 해보는 건 약간 대학생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전략을 보여주거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거든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한번 해봤어. 왜요? 그러면 아이고 그건 그냥 미래를 표현한 겁니다. 이건 조금 좀 요즘 시대의 컨셉트카는 좀 안 맞지 않나. 조금 요즘 시대의 컨셉트카는 좀 현실성이, 뭔가 현실성이 없더라도 이유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무 이유 없죠.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네.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변속 레버를 버튼으로 만들어 놨어요. PRND. 그만 좀, 이제는 컨셉트카에라도 버튼식 기어노브는 없었으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직도 전진 후진을 버튼으로 한다는 건 도저히 그건 전진 후진 이것까지 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진, 이렇게 하면 후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납득이 쉬워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미련을 버려주세요. 자, 사실 전진 후진을 버튼으로 하는 거나 기어 노브로 하는 거나 그렇게 썩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그게 그냥 조이스틱처럼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은 인터페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미래에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만들 때 좀 약간 그 생각의 범위를 무한히 좀 이렇게 뻗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틀에 갇히지 않았는데 변속 버튼만 갇혔다. 엠블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뒤에서 보면 이 차 현대차 엠블럼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대라는 글씨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래 있을 수 있죠. 프론트 엠블럼에도 배지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크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로고 모양으로 불이 켜지는 램프를 갖고 있어요. 프론트 엠블럼도 이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매끈하게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현대차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소비자들 보면요, 이 크롬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크롬 딜리트라고 해서 굳이 그걸 뭐 약간 무광으로 이렇게 입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차에도 잘 보면 크롬이 단 한 군데도 들어가지 않아요. 1도 없습니다. 크롬이 없어지는 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추세인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크롬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폭스바겐 엠블럼에서도 크롬이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현대차도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말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새 엠블럼 마음에 드세요? 네, 곧 45 양산차를 선보일 겁니다. 내년에는 시판한다고 하죠. 이 프로페시도 곧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저는 어쨌든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스타일의 자동차니까요. 현대차가 요즘 어려운 이유 잘 생각해보면 SUV 시대를 조금 늦게 Shut up. SUV 시대를 조금만 늦게, 정말 저 시대를 조금 늦게 따라갔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시대는 조금만 더 빨리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히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바뀐다 이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전자장비로 바뀌는 점, 그리고 자동차의 역할도 바뀌는 점을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없나요? 저희
이건희 회장님이 왜요? 사실은 이건희 회장님이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신 거예요. 진짜 해안이 있는 거죠. 자동차하고 전자제품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걸 그 시대에 이미 보신 거야.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20년 전인데 20년 전에 그때 그 둘은 통합될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하고 삼성전자가 자동차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정말 싫어할 텐데 삼성전자는 요즘 어떻게든 자동차 회사의 부품을 납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나중에는 적이나 나나 갑이나 을이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이 분위기를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도 여기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자, 아무튼 모든 메이커들이 다 뛰어드는 전기차 세상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소니도 자동차를 만들겠죠. 지금 소니는 부품 회사로서 자기네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결국엔 소니도 플레이어가 될 거예요. 결국엔 모든 메이커들이 다 플레이어가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내장형. 그럼 닌텐도도 차 만들겠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돌고 있어요?